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 이른바 홍위병들만 환호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부조리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의 기준과 잣대가 공정해야 함에도 법과 제도 등의 시스템 정비 노력이 전혀 없이 날조된 조직으로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구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법조인 2명이 자살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그 적폐청산 요구에 맞춘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때문에 그 유능한 현직 검사, 변호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조사받고 있었던 일은 그분이 했던 일,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정권 시에도 검찰의 무리한 강압 수사가 있어서 안상영 부산시장이 아마 구치소에서 자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검찰의 이 앞뒤 가리지 않는 무리한 몰아붙이기 수사, 이른바 검찰 살인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총리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아마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적폐가 전 정권 또는 전 정권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 적폐청산의 정권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됨에도 DJ 노무현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조사되고 있는 것이 기획수사는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군사이버사령부의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제껴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댓글 부대로 활동했다든가 국정원의 공작비로 써야 할 활동비가 상납자금으로 쓰였다든가 하는 것들이 기획수사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도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와 같은 적폐청산 TF를 안 만들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죠. 문제가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을 편가르기를 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적폐청산을 비판에 대해서 촛불혁명 운운을 하고 있는데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불만이 정치 보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 이 적폐청산 TF를 만들라고 공문을 보내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급조를 합니다. 각 부처에서 급조를 하는데 이 조사 기능을 갖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 교육부라든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TF라든지 또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TF라든지 여기가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총리께서 또는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죠.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의 타당성
또는 정부 부처에서 말하는 논리의 타당성은 국민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전후가 따라서 지금 적폐청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법 또는 제도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구성원 등에 대해서 형평성을 제대로 갖췄을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TF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그다음에 구성원의 어떤 형평성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 정책 제도 관행에 대한 개선 업무를 맡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민들의 동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제대로 하라는 여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께서 자꾸만 그 변명 아닌 변명을 지금 하시는데요. 법의 근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교육부, 네. 그 다음에 문체부, 법의 근거를 대달라고 그랬더니 아무런 걸 지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명을 자꾸 하시려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꼭 하시려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제가 지금 하나 이 북핵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북핵을 그 블러핑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블러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뻥 아니면 허위, 허세 이런 뜻이죠. 우선 총리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0일에 미국 CBS 인터뷰 방송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로 블러핑을 하고 있지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란 요지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 역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대화용 블러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그 홍진원 어제도 질의가 나왔죠. 선원의 강제 납포에 대해서 북한에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용뿐인 독자 대북 제재, 북한 미사일 도발 의미 축소, 또 핵실험 위력 축소 등을 보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저자세로 일관해서 대화를 구걸하는데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도에 예산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고요. 그 2018년 남북협력기금 북한 지원 예산 규모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사업비가 843억 원이 증액이 됐고 그래서 1조 431억 원을 편성한 것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북한 눈치 보기, 북한 퍼주기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더욱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특히 이 안에는 개성 신의지 간의 철도 도로 개보수를 이유로 해서 1,000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해서 북한 SOC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좀 하나 말씀 더 드리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북한의 고속도로가 이동식 미사일 발사장과 전투기 활주로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에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꼴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 핵을 그렇게 블러핑이라고 하고 대화를 구걸하는 대표적인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남북협력기금의 증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은 늘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은 지금 같은 북한의 안보 위협 상황에서는 사용할래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것이 퍼주기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제가 추가 질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남았나요? 아, 남았어요? 네네. 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돈을 쓸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돈은, 그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셨나요? 남북협력기금이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니, 일정한 규모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내역을, 어떤 국면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쓰기 위한 예산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기금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이가 되지만 이와 같은 적폐청산 TF를 안 만들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죠. 문제가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을 편가르기를 하고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적폐청산을 비판에 대해서 촛불혁명 운운을 하고 있는데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불만이 정치 보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라고 공문을 보내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급조를 합니다. 각 부처에서 급조를 하는데 이 조사 기능을 갖는 것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 교육부라든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TF라든지 또는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TF라든지 여기가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총리께서 또는 정부 관계자들께서는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죠.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논리의 타당성 또는 정부 부처에서 말하는 논리의 타당성은 국민들이 이해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0% 전후가 따라서 지금 적폐청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또 적폐가 전 정권 또는 전 정권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 적폐청산의 정권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됨에도 DJ 노무현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조사되고 있는 것이 기획수사는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군사이버사령부의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제껴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댓글 부대로 활동했다든가 국정원의 공작비로 써야 할 활동비가 상납자금으로 쓰였다든가 하는 것들이 기획수사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도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조사받고 있었던 일은 그분이 했던 일, 댓글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정권 시에도 검찰이 무리한 강압 수사가 있어서 안상영 부산시장이 아마 구치소에서 자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 검찰의 이 앞뒤 가리지 않는 무리한 몰아붙이기 수사, 이른바 검찰 살인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 총리께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아마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 이른바 홍위병들만 환호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인 부조리와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의 기준과 잣대가 공정해야 함에도 법과 제도 등의 시스템 정비 노력이 전혀 없이 날조된 조직으로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구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법조인 2명이 자살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그 적폐청산 요구에 맞춘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때문에 그 유능한 현직 검사, 변호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